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오라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뉴스 있지 않습니까? 미 해군이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 마약선들을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마약선인가봐요. 그 마약선을 처음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존자들이 2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명을 사살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전쟁 범죄이다, 미국 법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미 키멜 있지 않습니까? 지미 키멜 쇼에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Department of War, 이 전쟁부의 국방 장관이 전쟁 범죄의 이 국방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풍자를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쟁 범죄 장관, 라고 이렇게 지미 키멜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Our Secretary of War Crimes. 원래는 Secretary of War이지 않습니까? 전쟁.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미 키멜은 이 피트 헤그세스를 우리 전쟁범죄 장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은, 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를 보면은 전 직장 동료였던 보수 팟캐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까지도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에 동료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까지도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풍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도 많다 보니까, 지금 법이랑 접촉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다 보니까 소송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피트 헤그세스처럼 불법적인 것들도 막 서스럼 없이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비판도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입방아 이렇게 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법 위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비판들이며 이러한 소송 같은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또 이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의 이민자들한테 쓰레기라고, 갈베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란이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쓰레기다, 쓰레기고 미국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소말리아로 가서 너네 나라 일들이나 픽스, 고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제 빠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환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구구파들, 구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환영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것이냐, 제노포비아, 외국인 이제 혐오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위험하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그 회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캐비넷들이나 이렇게 또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TV로 이제 중계가 이렇게 또 됐는데, 거기에서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들한테 지금 미 연방정부가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데, 이거 뭐 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은 쓰레기다, 깔별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왔었던 곳으로 이제 다 되돌려 보내라, 소말리아로 다 되돌려 보내고, 너네 문제는 너네가 픽스 고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악관이나 뭐 제디 벤스 이제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면서 이제 환영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공화당 완전히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환영을 이렇게 또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다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도 이제 구구파 말고 거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침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이제 너무 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외국인 혐오적이고, 그리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또 왔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그런 수사가 소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지금 조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이나 그 이민 단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에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한 7만 6천여 명 정도의 소말리아계 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은 뭐 3만 5천 명, 거의 한 4만 명 정도는 미국에서 태어난 소말리아계 이제 미국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의 인종 구성을 이렇게 또 보면은 77% 정도는 백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흑인은 6% 정도라고 하고, 히스패닉은 5%, 아시아인 5%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또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로 이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이제 프레임에 이제 가둬두고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이제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특정 집단을, 소수의 그 집단을 딱 프레임을 가둬두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반격을 제대로 못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자한테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막 싸바싸바하고, 뭐 푸틴한테 막 좀 알랑방구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끝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푸틴한테는 좀 이제 잘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푸틴은 이제 계속 이제 통치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푸틴한테 이제 잘 보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푸틴 쪽이랑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약자한테는 강하고, 이제 강한 자들한테는 이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좀 이제 비겁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미국에 있는 저소득층들이나 이 중산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부자들은 감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뭐 도네이션 막 엄청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굉장히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더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부자들은 지금 살판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월 6일 그 의사당 그 난입 사건 때, 그때 파이프밤 있지 않습니까? 그 폭탄을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본부 외부에 이제 설치를 했었던 그 용의자가 드디어 한 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뭐 DNC, RNC 여기에 본부 외부에다가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 한 명이 체포가 드디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이제 5년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그러니까 요번 대선 말고 이제 저번 대선 때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바로 전에 이 파이프 밤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설치가 이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파이프, 그 폭탄을 이제 설치를 한 용의자가 계속해서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잡혔다라는 그런 소리지. 용의자는 드디어 이렇게 또 체포가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중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제 기소가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뭐 5년, 6년 동안 수사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한테 50만 달러 상당의 형상금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공화당이랑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그 본부 외부에다가 파이프 폭탄을 1월 6일 그 무렵에 설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설치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연하게 행인이 거기를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그거를 발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폭발물은 이제 파이프, 뭐 전선, 타이머, 수제, 흑색, 화약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60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타이머로 작동을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말 다행히도 이제 터지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폭탄은 상원 의원들이 2020년도 이제 대선 결과를 인증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었던 1월 6일 폭동이 난 그 전날 밤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용의자에 대한 신원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벌어지면서 뭐 난리가 났고, 그런데 만약에 폭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겠네요. 또 이제 역사가 이제 뒤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미국한테는 별로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USA Today에서 칼럼에 그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낮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가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이 마가들도 지금 그 붕괴가 될 조짐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그런 비율은 36%,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60%, 모르겠다가 한 뭐 4%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2024년도 대선을 했었을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때랑 같은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가장 적었을 때랑 지금 동률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1940년도 이후에 두 번째 임기를 한 시점에서 최악이었었던 닉슨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 그런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았었던 전 대통령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의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마가들 사이에서도
붕괴가 될 그럴 조짐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컬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그 배 안에서 쥐들이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 그 마가라고 하는 그 배 안에 남아있는 그 음식을 두고 서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비유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마가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때 엄청나게 홍선파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 하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트럼프라고도 하는 그 하원 의원도 내년 1월 달에 이제 곧이죠. 다음 달에 사임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재선을 이제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주지사 선거 출마도 지금 하나둘씩 내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지금 두려워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나가봤자 내 정치 생명에는 빨간 줄만 이제 긋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재선에도 이제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던 유명한 팟캐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티오 본이라고 하는 사람, 조 로겐이라고 하는 사람, 앤드류 숄츠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팟캐스터들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추방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것을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마가가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마가를 본다고 하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 한 명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줬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마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모인 수많은 그런 사람들, 인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무능하고 그 직책에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뒀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사탕 발린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뽑아두지 않았습니까? 개 돼지만 이렇게 또 뽑아두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들만 거기다 뽑아두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들만 거기다 이렇게 또 앉혀뒀기 때문에 조만간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컬럼니스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마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가의 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가고 있고 진짜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마가가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거의 레임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인앤아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앤아웃이 새로운 마켓 시장을 지금 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햄버거 체인, 이 인앤아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서부 쪽에만 딱 있지 않았었습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햄버거 체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테네시 주에다가 동부에다가 지금 신규 매장을 이렇게 또 오픈을 하면서 동부 지역으로 대규모 확장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인앤아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네시주에다가 여러 개의 인앤아웃 햄버거 집을 열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매장을 오픈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네시주에 있는 뭐 레바논, 안티오크, 얼피보로라는 그런 이제 도시들에다가 매장을 이제 열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앤아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앤아웃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햄버거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앤아웃의 이제 철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이 재료들을 신선한 재료들로만 이 햄버거를 만드는 것을 가장 이제 중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햄버거를 만드는 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그 공장이 있어야지만 그 근처로 해가지고 햄버거 집을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는 이제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열었는데, 그런데 이 햄버거 디스트리뷰션 그 센터를 지금 테네시주에다가 열었나 봐요. 거기다 이렇게 또 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둘씩 이 햄버거 집을 이렇게 또 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인앤아웃 사장인 린지 스나이더 있지 않습니까? 린지 스나이더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족을 이제 양육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어렵다. 캘리포니아에 뭐 규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가지고 테네시주로 이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가지고 더 이제 동부 쪽으로 확장을 이렇게 또 해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스나이더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플로리다 동부 해안까지는 확장을 할 계획은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인앤아웃의 그 물류 공장 있지 않습니까? 디스트리뷰션 그 센터가 텍사스 그 끝에 이렇게 또 있는데, 그 텍사스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는 테네시까지는 공급이 된다 라고 한다고요. 테네시에는 아직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없나 봐요. 그 텍사스에서의 물류 창고가 테네시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제 확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동부 쪽으로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앤아웃이 동북 쪽으로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테네시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동부 뭐 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인앤아웃이 다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른 햄버거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다른 햄버거집은 굉장히 빠르게 막 퍼지지 않습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또 퍼지는데, 그런데 인앤아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햄버거집인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하지를 않고 이제 전부 다 직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게 좀 이제 굉장히 더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에서도 인앤아웃 뭐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데 한국까지는 확장을 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미국에서도 이제 전부 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인앤아웃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상원 그 원내대표 척 슈머가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어프로블 케어 액트 그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을 하는 필름비를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상원에서 이제 표결에 붙일 것으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전부 다 이 법안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안에 그 오바마 케어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또 끝나면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바로 이 미국의 중산층들의 이 오바마 케어의 그 텍스 크레딧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들의 의료보험료가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뭐 2배, 3배, 4배까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들을 위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빨리 더 연장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는 브로큰된 그런 법이다. 이 오바마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하면은, 대안이 없이 그냥 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료를 지금 못 내게 생겼거든요. 못 내면은 의료보험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이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잃어가지고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척 슈머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를 3년 더 연장을 하는 클린비를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표결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또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척 슈머가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하는 클린 빌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2년 연장하는 것은 지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3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소득 상한선도, 이것도 이제 다시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주지 말고, 좀 더 이제 소득 상한선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아니, 그러면은 너네들이 내놓던지 안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3년 연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공화당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사에다가 이 지원금을 주지 말고 미국인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저축 계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직접 찔러주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원래 완전히 개똥이었거든요. 개똥이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직도 이제 굉장히 비싸기는 비싸지만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그런데 이것도 비싸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아주 그냥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그냥 개똥이니까. 그런데 그 대안이 없으면서 그냥 잘못만 지적을 하고 아주 난장판에 지금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너무나 이제 왼쪽이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공화당에서도 이제 너무나 오른쪽에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온건파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해야 된다. 오바마 케어 이 ACA를 어쨌든 간에 이제 끊지 않았습니까? 끊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이제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는 해야 된다. 요번 달 안에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 ACA는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뭔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의 계획에 그냥 연장안이 이렇게 또 나올지, 아니면은 이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돈을 찔러서 캐시를 줘버리자라고 이렇게 또 하는 거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화당 이 트럼프 대통령 쪽이 맡고 있다 보니까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 이 중산층들, 이 저소득층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 의료보험 제도가 좀 이상해. 좀 이제 미국이 좀 잘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뽑아줬던 사람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37% 정도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생활비가 높았었던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활비가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 물가가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생활 물가 확 잡아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 생활 물가는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인워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가는 잡혔다.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되고 있지 않아. 내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되고 있지 않아. 물가는 잡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생활 물가가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층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좀 이제 생활 물가가 이제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물가가 너무나 높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7%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를 한 그런 사람들 중에 37% 정도는 내가 살아왔었던 그 날 중에 지금이 가장 비싸다, 생활비가 지금이 가장 비싸다 라고 응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빴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투표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34% 정도는 이 생활비가 나쁘다, 나쁘기는 나쁘지만 전에는 더 나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를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중에 70% 정도는 70% 정도는 물가가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56% 정도는 지금 이 미국의 생활비가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생활비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주입식 브레인워시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안 높은데 물가가 높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좌파들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좌파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신 승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이제는 트럼피들조차도 생활비 너무나 높은데 이보다 더 나빴었던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년에 있을 이 중간 선거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나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공화당이 참패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의 이민 단속이 뉴올리언스에서 새로운 작전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올리언스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떠한 이 집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이 최근 들어가지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 굉장히 망가졌대요.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한 5만 달러, 4만 9천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지붕을 고치는 그런 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맡기면서 고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봤다고 해요. 그 합법적인 그런 회사에서 의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붕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수요일, 어저께죠. 어저께 국경 순찰대, 보더 패트롤이 이렇게 또 오더니만 이 지붕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내려와라. 너네들은 이제 체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 위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체포를 이렇게 또 거부를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자금은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거의 5만 달러를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지붕을 고치려고 했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붕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지붕 거의 다 고쳤다고 합니다. 거의 다 고쳤는데 갑자기 이 작업이 중단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이민 단속이 단순히 불법 이민자를 겨냥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설이나 주택 수리 같은 그런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도 지금 마비를 이렇게 시키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루이지애나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루이지애나주는 뭐 공화당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뉴올리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도시래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 도시를 이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색을 엄청나게 강하게 띈 그러한 이민 단속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민주당 도시들에다가 이 아이스들을 이렇게 또 집어넣고 쑥대밭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싹 다 이렇게 또 잡아들고 있다 보니까 잡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범죄 기록이 이렇게 또 없고 그리고 시민권자들까지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불법을 이렇게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더 이제 숨죽이고 이렇게 또 살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발급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 가지고 심사 절차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특히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검열을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받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신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심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링크드인을 이제 들어봐가지고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일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철저히 검토를 할 것을 이제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랑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철저히 검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이민국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부에서 그 내부 지침이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misinformation, 뭐 disinformation, content moderation, 팩트 체킹, 뭐 온라인, 뭐 세이프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모든 분야를 철저히 다 검사를 해라라고 지침이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까지 아주 그냥 샅샅이 이제 뒤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서 보호가 되는 표현의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가 된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나와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다 검열이 되고 있다, 이거는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디 갔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좀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좀 이제 마음 상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은 바로 막 차단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보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표현에 억압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히 외국인들,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심하죠. 심하게 이렇게 또 이 표현의 억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온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민간 고용이 일자리가 32,000여 개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했었던 4만여 개가 증가가 된 것보다도 오히려 32,000개가 감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2,000개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나쁜 소식이거든요. 나쁜 소식인데,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이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어제는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나쁜 소식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돈을 또 이제 풀 것이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분명히 돈을 풀겠지 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어제는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FOMC를 통해서 이제 아마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그 AI 칩 수출을 하는 그 규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다가 칩을 이렇게 또 파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판매 제한에 관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에 대한 소식도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의 이제 디자인 팀이 좀 이제 많이 회사를 이렇게 또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의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렇게 또 맡았었던 그 책임자가 애플을 떠나가지고 메타로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메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떠나면서 지금 메타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제 S&P 500은 플러스 0.1%,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이 관만세로 지금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연준에서 그 FOMC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을 이렇게 또 할 텐데, 지금 이 투자자들은 좀 이제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굉장히 약화된 그런 신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그 낌새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분명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그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제는 살짝 이렇게 또 오르면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일즈포스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포스가 이번 이제 4분기 매출 전망을 좀 이제 높게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오늘 주가가 3%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빌로우 있지 않습니까? 5 빌로우도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5 빌로우도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랑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주들도 오늘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파가 지금 들어닥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서부나 이제 동부 해안에 한파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로를 이렇게 또 많이 킬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애플은 또 약간 이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애플 주가가 올해는 12%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5% 정도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향후 이제 몇 주 안에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 그 기업은 4분기 매출 전망이 실망스러워가지고 주가가 8%가 급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이 된 그런 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주들은 오늘 좀 이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2020년도 이후로 최다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연간 110만 건의 기업 감원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기업들이 발표를 한 해고 계획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
110만 건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정점이었던 202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해고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1월 달에 7만 1000건의 이제 감원 계획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되면서 2025년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누적이 된 총 해고 건수는 117만 건에 달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54%나 증가를 한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감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리스트럭처링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자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폐업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밖에도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 혁신에 따른 그 감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AI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고가 된 그런 사람들의 수는 5만 4천여 개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일자리 5만 4천여 개는 AI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간접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 때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세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제 누적이 된 해고자들의 수는 8천여 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목을 할 만한 대규모 감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라이즌에서 13,000여 명 이상을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고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별로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고가 되면은 채용도 이렇게 또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채용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채용 계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9만 건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35%가 감소를 했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해고는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오늘은 4%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바로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기업을 막 메타버스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 저커버거 이제 페이스북 CEO도 이제 안다라는 그런 소리지. 메타가 이제 미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오늘은 4%가 이제 급등을 이렇게 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타에서의 메타버스 그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부의 리소스를 최대 30%대까지 삭감을 하겠다. 라고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 해고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에서 이 메타버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별로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거 쓰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막 쓰면은 막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가상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의 메타버스 그 부서에서의 손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분기에서만 4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말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다. 메타버스에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에서 손을 조금씩 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이렇게 했다가 엄청난 지금 손해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타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이 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AI 기업으로 지금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에다가는 이제는 투자를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줄이려고 지금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거는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700억 달러 이상이나 손실을 이렇게 또 봐가지고 좀 이제 뼈 아픈 그런 실패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현금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 기업들이 현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현금이 모자라서 현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현금 문제는 너무나 현금이 많아가지고 문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AI 칩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사려고 다들 돈 들고 막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금을 축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큰 관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엔비디아는 여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놉시스라고 하는 칩 설계 회사에다가 20억 달러를 이제 지분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키아에다가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 그리고 인텔에다가도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엔트로픽스에다가 AI 기업에다가도 이제 1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특히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에다가는 수년에 걸쳐 가지고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의 주식을 인수하는 그런 방안에 지금 협의도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 현금을 이런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3분기 동안에 3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그만큼 이렇게 또 지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에도 이제 안정화를 이렇게 또 위해 가지고 공급 업체에다가 이제 신뢰를 이렇게 또 주면서 이제 돈 같은 거 잘 이렇게 또 주면서 대규모 주문을 계속 잘 처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 칩이 쿠다 생태계 때문에 이 AI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다 생태계 이제 확장을 위해 가지고 투자도 계속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쿠다라고 하는 그 핵심 그 플랫폼이 AI 분야에서의 이제 사실상 이제 표준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쿠다의 생태계를 이제 확장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도 엄청나게 그 막 마진율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 마진율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쓸지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얘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많이 잘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